청소년과 스트레스. 안녕하세요. 건희, 강희입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는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집이나 학교, 사회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그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학업이나 이성 문제 등 청소년기에 받는 이러한 스트레스들은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으로 현재의 나에서 나타나고 미래의 성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에게 매우 큰 영향을 끼치므로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을 잘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트레스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의 실체와 증상, 극복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은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보입니다. 스트레스란 무엇인가요? 요즘 내 기분이 시크하다. 이유 없이 밥맛이 없고 축구를 해도 재미없고 짜증만 들고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요새 한별이에게 조금 특별한 마음이 생기려고 하는데 한별이는 내가 무식하고 못생겨서 싫단다. 내가 어때서 나는 누구일까 하는 생각과 나의 성적이 나를 짓누른다. 식구들은 내가 사춘기라고 하지만 그런 말들이 나를 더욱 예민하게 만든다. 사는 게 뭔지 답답하다. 요새 우람이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사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시기인 줄 알지만 그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요. 박사님, 좋은 의견 부탁드려요. 우람이가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군요. 그럼 스트레스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을 흔히 사용하면서도 실제 스트레스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답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단어 자체의 의미로는 압력, 응력, 긴장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물리적인 자극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반응을 포함하는 정신 생리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자극과 상황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자극도 누구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누구에게는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이 스트레스를 느끼더라도 누구는 잘 극복하고 누구는 잘 극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머나, 그렇구나. 사람마다 특성이 있듯이 스트레스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군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너지를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적응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또한 주변에 대한 경계심, 주의력 등이 증가되고 음식 섭취와 생식 기능이 억제됩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들이 한계에 이르면 적응 반응도 일어나며 이런 적응 반응에 실패하면 질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종류와 증상. 박사님, 그럼 흔히 발생하는 스트레스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머님께서 우람이 걱정이 많이 되나 봅니다. 그럼 스트레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물리적 스트레스는 환경 또는 물리적 자극에 의한 스트레스를 말하며 심리적 스트레스는 주관적인 생각과 해석에 의해 일어나는 기대, 믿음, 상상들이 현재 상황과 아주 다르게 인식될 때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것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전부 또는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생활은 과연 행복할까요? 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삶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자극제로 스트레스는 오히려 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박사님, 그럼 긍정적 스트레스와 부정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너도 우람이 걱정이 많이 되냐? 좋겠네. 우람이는 이렇게 좋은 친구를 두어서. 그런 만큼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하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로 인해 긴장과 불안감이 조성되고 기분이 나빠져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균형이 깨지고 그로 인해 몸이 약해지고 질병이 생기는 것을 부정적인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람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자주 짜증도 내고 그러는데요. 일종의 스트레스 증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네, 다음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요인과 반응이 개인마다 다른 것처럼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도 개인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들과 대처 방법들을 알아두는 것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는 불안, 우울, 분노, 식욕 상실 또는 과도한 식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신체적으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얼굴이 붉어지고 배가 아픈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만일 계속적으로 심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잘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영향을 받는 등 신체 반응에 의해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 몸이 요즘 살이 부어오르고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기침도 유독 많아지고. 아유, 난 이제 어쩌면 좋아. 여보, 당신은 퇴근해서 운동도 안 하고 TV만 보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잖아요. 내 팔. 스트레스보다 더한 고통이네.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여야 할까요? 아버님이 참 재밌으시네요.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건강한 생활 방식을 갖도록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과식을 하며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등 단 음식을 먹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적인 반응을 유도하거나 악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더욱 규칙적이고 바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시간에 쫓기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과식을 하거나 기름지고 탄수화물이 많은 단 음식을 먹기보다는 기름기 없는 살코기, 신선한 과일과 야채 등을 많이 먹도록 합니다. 특히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와 초콜릿, 탄산음료 등은 되도록이면 피하도록 합니다. 또한 공부하느라 힘들고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3, 4회 정도 30에서 45분의 빨리 걷기,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피하기보다 자신의 능력과 필요에 맞추어 적응하도록 합니다. 명상, 심상법, 바이오 피드백, 근육 이완법 등과 같은 심신 이완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배우고 익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을 줄여주도록 합니다. 셋째, 주변에서 좋은 상담자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신의 문제들을 숨기지 말고 적절한 대화 상대자와 터놓고 상담하도록 합니다. 좋은 상담자로는 부모님, 선생님, 형제, 친척, 선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춘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상담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이미 사춘기를 경험하신 분들로 여러분의 문제나 고민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상담을 원치 않는 경우 청소년 상담소나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상담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청소년 상담소의 경우 전문 상담 교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의 시, 도, 청소년 상담실과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고민과 스트레스가 심하고 장기화되어 불안과 초조 등 심리적 증상과 소화장애, 두통과 같은 스트레스성 신체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 의사를 찾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약물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느 누구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는가에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박사님과 간호사 누나의 말씀을 들으니 조금은 나아진 것 같네요. 저는 학교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빨리 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친구들은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버리는 것 같은데 저는 집에서 잠만 자거나 TV를 보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잘 풀 수 있을까요? 만일 다른 사람과 다툼으로 마음속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상처를 준 친구와 직접 얘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음으로 다가가서 지금 우람이가 가지고 있는 심정을 진실하게 전한다면 서로 간에 더 원활한 감정의 교류를 통해 더 친밀해질 수도 있겠죠. 박사님, 저는 가끔 가다가 제 얼굴에 뽀드락지가 나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할게요. 여자끼리 통하는 게 있잖아요. 자신의 신체적 이미지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연습을 해보세요. 피부색을 예로 들어보면 피부가 검은 사람은 피부가 하얀 사람을 부러워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검은 것이 단점이 아닙니다. 검은 피부는 탄력 있고 건강한 모습의 상징이며 또한 최근에는 검은 피부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선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며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달라지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미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끌려다니기보다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도록 해보십시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는 환경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궁금증이 많아서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저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혹시 이 음식을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는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겠어요.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살찌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요. 박사님, 어떡하죠? 먹을 것을 좋아하면서도 살찔까봐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한별이 심정 잘 알겠어요. 날씬한 몸매만 가질 수 있다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자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먹게 되고 먹는 만큼 스트레스는 늘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만일 한별이에게 건강과 미모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어느 것을 고르겠어요? 지나치게 살을 빼서 건강을 해친 다음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날씬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갖는 매력은 모두 가지각색이고 나만이 갖고 있는 보물은 따로 있답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보물을 갖고 싶어 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보물을 발굴해서 좀 더 나만의 매력을 한껏 발산하는 게 어떨지요? 우리 우람이가 주치의 선생님과 대화 후 많은 변화가 있던데 요새 어떤지 일기장 좀 볼까? 엄마, 제가 일기장 훔쳐보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엄마, 또 일기장 훔쳐보면 저 스트레스 더 받아요. 올바른 생활 습관이 건강한 생활을 약속합니다.